이게 왜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문제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된 게 아니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반대예요, 반대. 얘를,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어차피 선생님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 풀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해요. 해석은 지금 쓴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포물선이 X, Y축 이만큼 움직여서 얘가 됐습니다. 그래서 A, B를 찾습니다. 라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를 이동한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럼 식을 이제 바꿔 써서 아까처럼 풀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풀지 않을 생각이었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면 귀찮아.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다 숫자니까 다행이지 가끔 저 사이에 문자 껴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죠. 어떤 의도인지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를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누구에서 누구로 가는 건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자,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과 아무 관계없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A 값은 금방 구해요. 왜죠? 그러면 어차피 이 포물선을 이동하다 보면 위로 볼록하다는 이 개념의 숫자와 폭을 결정하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안 바뀔 거거든. 어차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철사를 포물선처럼 구부러져 있는 철사를 떠올려보세요. 걔를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 철사와 구부러져 있는 정도값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의 개수인 이 A 값은 바뀌질 않아요. 평행이동해도. 따라서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아까처럼 복잡하게 하죠. 식을 이동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식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선생님 근데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포물선이 이렇게 움직였더니 어떤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움직였더니 새로운 위치로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졌다고 쳐. 하지만 포물선 자체가 이동한다 뜻은 다른 의미로는 그 안에 있었던 꼭지점의 위치도 그대로 이 X축, Y축 평행이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그러니까 식을 다 움직이려 하지 말고 이런 케이스는 꼭지점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식은 복잡하니까 부호도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아까 배웠었죠?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B,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 C 쟤를 이거만큼 이동하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2,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간단하네. 마이너스 B라는 X 앞에다가 3만큼 더하면 저기 있는 꼭지점 좌표 2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 C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4칸 더, 밑으로 4칸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밑으로 4칸 더 내려가면 원래 있는 Y좌표에서 밑으로 4칸 내려가면 새로운 Y좌표에는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B값은 넘어가면 1, C값은 넘어가면 7. 그럼 다 됐네요. A값 마이너스 2였고 B값 1이었고 C값은 7이니까 이걸 다 덧셈하게 되면 6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중요한 거 하나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 자체로 움직일 때는 식을 변형해서 가는 게 맞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식을 저렇게 복잡한 식들을 막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꼭지점을 이동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구나. 그리고 부호도 막 반대로 안 바꿔도 되고. 장차함수 그래프와 모양의 폭이 같단 말이 나네요. 모양과 폭이 같다. 제곱의 개수는 3분의 1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는 제곱개수 3분의 1과 똑같다는 얘기죠. 꼭지점 좌표가 7,-3. 땡큐. 왜 땡큐? 꼭지점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표준형이야. 표준형식 자체가 꼭지점 좌표 구하기 쉽게 돼 있잖아요. 이 꼭지점 좌표는 P, Q입니다. 근데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네요. 아니, 꼭지점 좌표는 7,-3이야. 그럼 P에다 7, Q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A에 3분의 1 대입하면 되겠네. Y는 3분의 1, X-7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다는 거죠. 다 구해졌네요.
A 값은 3분의 1, P 값은 7, Q 값은 마이너스 3. 식 쓸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식은 굳이 쓸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가끔 학교 시험에 저렇게 나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은 이 모양이죠. P, Q를 꼭점을 가지면서 Y는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꼭점 P, Q. 그러면 꼭점이 7,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인데 이 식 잘 보세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우리는 농락하네요. 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하자. 일단 A 값은 폭은 동일하니까 A 값은 3분의 1일 텐데 얘 꼭점 좌표가 P, Q가 아니었던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P, 그때 Y값 Q.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에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은 저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관계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줘야 되죠. 이게 7, 마이너스 3.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7, Q 값은 마이너스 3. 셋 다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문제 끝까지 잘 읽으시고. 58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이동하면 꼭지점 좌표가 4,2가 되고 점 2,14를 지날 때 이때 A, B, C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죠?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 어디가 시작이고 이동했더니 어디가 마지막인지를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잘못 풀면 아까처럼 답이 잘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Y는 A가로 X-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란 이 그래프를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해요. 그러면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4,2가 된답니다. 그럼 이걸 봐, 아까 한 것처럼. X축으로 B만큼이니까 X자리 대신에 X만의 B를 대입해. 이건 안 쓸 거예요. Y자리 좌표에 Y-C를 대입하고 X자리에 X-B를 대입하고 이거일 거야. 이 꼭점 좌표가 4,2가 나와야 되니까 막 넘겨주고 이걸 풀고 어렵진 않지만 그만큼 번잡한 건 맞아요. 눈으로 보기도 불편해. 그래서 상황에 따라 평행이동 식을 바꾸려고 했더니 식이 좀 복잡한데? 이건 포물선이잖아. 꼭지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포물선은 꼭지점이란 특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직접 구하자.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 0이 되는 X값 5, 그때 X에 5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1. 얘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꼭점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건 5에서 X로 B만큼 이동한 거죠. 어디 반대분 안 써요? 도형일 때는 반대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점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요. 이런 거잖아요. 0,0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 그럼 이 점은 당연히 0 플러스 1, 0 마이너스 2로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가요,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점은 반대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숫자 그대로 이동하는데 도형의 식을 바꿀 때는 반대부를 대입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등부 1학년에 다시 나와요, 평행이동이. 그때는 왜 점은 있는 숫자 그대로 이동하는데 도형의 식을 바꿀 때는 왜 반대부를 대입해야 됩니까를 그때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식은 반대부를 적용하고 점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대로, 점은 그대로, 그 부호 맞게 그대로. 그랬더니 얘가 됐군요. 라는 뜻이니까 5 플러스 B가 4가 됐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2가 된 겁니다. B 값은 마이너스 1이겠고요. C 값은 3입니다. 그럼 A, B, C는 구해졌죠. 근데, B, C는 구해졌어요. 근데 아직 A 값이 안 구해졌는데? 괜찮아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찌되었든 저 그래프를 이동했더니 y는 a 가로 요게 어쨌든 꼭지점이라니요. 꼭지점 x좌표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꼭지점의 x좌표의 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BC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꼭지점 좌표를 아니까 얘를 가지고 바로 표준형식을 만들면 돼요. 다만 아직 제곱의 개수가 원래 알려지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곱의 개수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납니다. 대입하는 일만 남았죠. y에 14를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은 4a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를 모두 다 더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5가 정답이 됩니다. 간략간략하게 갑시다.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꼭점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 눈을 흐리게 만드는 문제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예요. 이게 왜 간단한 형태냐면 얘가 제곱의 개수예요. 여기 제곱 밑에 있는 이 식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 뒤에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예요. 이해되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들어와야 이게 0이 될 테니까. 그때 y좌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 이게 꼭지점 좌표예요. 근데 책에 보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결국은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얘기고 넘어가면 이렇게 남겠죠? A에 대한 2차 방식인데? 곱해서 플러스 5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 두 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그럼 A-1, A-5로 인수분해 되며 따라서 A 값은 1 또는 5가 나옵니다. 근데 A 값이 두 개 나왔네요. 좀 의심해야 돼요. 둘 다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지. 둘 다일까? 근데 문제 보니까 상수 A, 크기를 알 수 없게 써놨죠. 어떤 게 답이고 어떤 건 아니고 아니면 둘 다 답인가?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이차함수. 이차함수잖아요. 그럼 A가 될 수 없는 값이 있네? A가 안 되는 값. 응? A가 될 수 없는 값.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는 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좀 어지러운 이유가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렇지? 얘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구나. 근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잘 안 보이는 건데 얘가 뭐예요? 이게 제곱의 개수예요. x 제곱 앞에 곱해질 숫자예요, 숫자.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차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a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정답인 겁니다. 이건 위에 개념이 있긴 있는데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꼭지점의 좌표랑 a 값의 크기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대략 그래프 어디 그려져 있는지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고 a와 p와 q의 부호를 대략 판단하는 건데 안 어려워. 왜 안 어려워? A는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A가 양수이면 아볼이 되고 A가 음수이면 위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다. 근데 얘는 위볼인데? 그럼 이거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봤더니 여기 있네. 이사분면이잖아요. X는 음수, Y는 양수. 근데 저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했더니 꼭지점 좌표가 조심해야 되네. 아까처럼 이상하게 부호가 써져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대충 무조건 뭐 P, Q 이게 아니고 아까처럼 반대부호가 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을 잘 보고 제곱 밑에는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그럼 여기 부호에 맞춰 써보니까 P는 음수 0보다 작고 Q는 양수 0보다 크겠네.
그럼 요렇게 세 개를 조합을 짠 거니까 A 음수, P 음수, Q 양수 어디 있어요?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아까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직선 그래프를 보고 중2 때 배웠던 직선을 보고 한 번 단계를 거쳐오는 것 뿐이지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중2 때 직선 배웠잖아요. 저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때 이 a가 뭐죠? 직선식 1차 함수식의 x 앞에 있는 개수 a는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기울기라 부르잖아. 이 잡것들아. 이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게 따로 있지. 1차 함수를 모르면 니네 수학 이 함수 파트는 1차 함수를 모른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와. 1차 함수는 수능에도 나와. 고1, 고2, 고3 계속 나와요. 1차 함수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를 뜻하며 그 기울기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그래프고 a가 음수가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가 된다.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보통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한다. 그 증가량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점이 두 개 주어지겠죠? 두 점의 x좌표를 뺀다. 그 y좌표도 순서대로 그 위치에 맞게 같은 순서대로 빼준다. 그게 아니면 절편을 이용하면 된다.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또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b는 뭐예요? y축 평행이동. 얼만큼 y축을 평행했습니까? 라는 그 의미이거나 아니면 y 절편을 뜻하죠. x에 0집으르면 y 값이 b가 나오기 때문에 0,b 할 때 그 b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y 절편이 된다.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판단합시다. 이렇게 봤더니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인데 a 값은 양수이네. 그리고 y 절편값 b 값의 부를 찾아야 되니까 원점 밑에 y 절편이 있으므로 b 값은 음수이겠구나.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요. 그럼 y는 b 가로 x-a의 제곱. 일단 b가 음수네. 위로 블록하겠네. 아래로 블록하면 다 지우라는 얘기죠. 1번 답 아니고 2번 답 아니고. 그 다음 꼭지점 좌표 a, 왜 a,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a, 그때 x에다 a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은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0이 꼭지점 좌표죠. a, 0. 근데 a가 양수잖아 이게 지금. 그럼 원점의 오른쪽에 꼭지점 찍혔으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중에 원점의 오른쪽에 꼭지점 좌표가 찍히고 y값이 0인 거니까 느낌상 꼭지점이 이런 데 있어야 돼. 이게 원점이고 이런 데 꼭지점에 좌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찍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 4번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중2 때 배웠던 걸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고 중2 거는 중2가 아닌 1차 함수, 중2가 아니더라도 1차 함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